자, 이번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출발은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네.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법원장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사법부의 그 독립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반발을 했고, 그렇게 되자 그 한정혜 그 정책위원장은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면 될 거 아니냐. 굳이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필요 없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전 정부에서 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앞뒤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법원에서 내놓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한 명 증원해가지고 내란 그쪽은 직위원 쪽이 맞고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은 판사 한 명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담 재판부잖아요. 예. 법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법원 조직법으로 정하고 법원 조직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위원 소지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자체가 무너질 뻔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이 반년 가까이 불안에 떨고 추위에 나가서 거리에서 맞서 싸웠어야 했고 그 결과 겨우 재판을 열게 된 겁니다. 이 큰 재판을 아무나 뺑뺑이 해서 그냥 배정되는 판사님 마음대로 해도 돼. 5,200만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그냥 뺑뺑이로 해서 배정받는 판사님 한 명이 마음대로 해도 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판사님이 과연 지금 공정하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뭘까요? 사법부의 독립요,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법관이 자신의 선입견이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률만 가지고 판단하라.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고요.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이켜보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직전에 진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 9일 만에 파기환송. 그리고 그 파기환송 결정문에 보면 일부 소수 의견이 대법관 판사님들이 적습니다. 어떤 취지냐? 우리 기록 제대로 못 봤어요라는 취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을 내었던 것, 이것이 오로지 그 대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단할 수 있죠.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갔구나. 선입견이 들어갔구나. 경우에 따라 감정이 투입됐구나. 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그때 침해된 겁니다. 누가? 법관들의 대장인 예.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시켜줘야죠. 또 직위원 부장판사가 했던 일 어떻습니까? 법문헌에 명백히 위반돼서 역사상 처음으로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해서 나를 시로 바꿔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된 지 또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재판 진행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마치 풀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 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본인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경험을 극복하고 감정을 극복해서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오염됐다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겁니다. 예.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으니 너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건 잘못됐어라고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비판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또 전담재판부 얘기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돼서 사법부의 독립을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판사님들께서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독립,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하고 있다면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정작 그 독립을 침해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렇죠. 네. 그 우리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부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말이 안 맞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을 부순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였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6만 쪽인가 7만 쪽에 달하는 그 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보지 못했다. 네. 그러면 과연 그걸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달라라고 해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그러면 판사님 마음대로 하도록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줘야 돼만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요. 사법부의 독립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객관적 의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기준으로 하고 본인의 경험, 본인의 선입견,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 본인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라.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판사님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버리는 순간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면 바로 잡아준다는 말씀은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강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저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판결 내용을 강제해서는 안 돼요. 그랬죠. 예. 그건 안 되죠. 근데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그 재판부 구성을 공정하게 하는 법이라면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법원 조직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러니까 특별법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원 안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법률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대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전담 재판부니까요. 예. 전담 재판부니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그 부분은 또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글로 넘겨야 될지 아니면 새로 올라오는 지금 내란 사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또 배정을 해야 될지 이거는 또 논의 대상은 있는데 이 대법원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전담 재판부는 말 그대로 내란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란 사건을 다투는 형사부에,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법 형사부에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예.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헌법재판소로 가도록 만들지 안 만들지의 실질적인 결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기현 부장한테 많이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담당 부장 판사니까. 근데 저는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이분이 정말 내란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함과 전문 지식과 우리 국민적 합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판사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시험만 쳐서 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과일 따듯이 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격증을 땄다, 판사를 땄다. 자, 근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도 아니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임명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도 단순히 법률 지식만 평가했다 뿐이지 그분의 현명함을 평가하거나 경험을 평가하거나 공정함을 평가해본 적은 없죠. 그런 잣대가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 예. 없었으니까. 시험 과목에 공정함이나 시험 과목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특히 내란 재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본체를 무너뜨릴 뻔했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고 5,200만 국민들께서 6개월 동안 밤잠 못 자고 벌벌 마음 졸이면서 만들어낸 그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을 그 중요한 재판을 그냥 뺑뺑이로 아무나 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것도 날을 시로 계산해서 분명히 법전에는 날로 돼 있는데 예.